참 이제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에 빚이 늘어가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47년 차 원로 배우이자 이 놀이공원의 사장님인 임채무 씨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이 200억 원을 들여서 두리랜드라는 놀이공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빚더미에 임채무 씨가 앉게 됐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다들 나보면 아유 빚쟁이라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나만 빚쟁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빚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빚쟁이는 맞긴 하지만 모두가 빚쟁이라는 이유는 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알듯 하겠습니다. 모를 듯한 이 선문답 같은 얘기, 그 무슨 의미일까요, 최진봉 교수님? 이 빚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누구든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잖아요. 네. 그리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숙박비 면제받았죠. 그다음에 먹는 음식. 그 음식비도 면제받았잖아요. 그게 다 빚쟁이라는 거예요. 숙식을 모두 해결했다? 그렇죠. 숙식을 모두 해결했으니까. 네. 그러면서 한 마디 더 했어요. 그래서 숙박비, 우유값 주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난 그걸 갚으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이미 떠나셨다는 아이고. 거예요. 이게 대체적으로 아이들,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효도를 하고 싶을 때는 이미 어머님은 떠나게 계신 맞아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채무 씨의 저런 말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공감을 했을 거예요. 네. 우리 모두 빚쟁이라는 부모에게 한없는 사랑을 받은 빚쟁인데 네. 그 빚을 갚으려고 이제 좀 돌아봤더니 부모님은 그러네요. 이미 우리 곁을 떠나 있는 이 상황. 그래서 효도는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최정화 기자님, 임채무 씨 말 듣고 보니까 정말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팍팍 다가와요. 네, 임채무 씨가 사실 연예계에서도 굉장히 입담이 있는 중년 배우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네. 임채무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은 임채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왕채권으로 바뀔 거다라는 너스레를 떨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입담이 좋기 때문에 배우가 안 됐으면 무엇이 됐을까라는 질문을 종종 받기도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27장 정도 앨범을 냈기 때문에 오. 사람들이 가수가 됐을 거 아니냐라고 묻기도 하는데 사실은 나는 군대에 가서 장군이 되는 게 꿈이었다라고 어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예계에는 어떻게 발을 들이게 됐냐라는 말에는 어렸을 때부터 인물이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임채무 씨의 할머님이 너는 인물이 좋으니까 너는 참 예쁘니까 배우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친척들 같은 경우는 채무는 노래를 잘하니까 가수를 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 끼가 분명히 남달랐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허, 저 마크 해병대 마크 아닙니까,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어허. 해병대 선배시라고 해야 될 거네. 네. 저는 물론 장교 출신이고 임채무 선배님은 이제 병 출신이지만 어허. 또 임채무 씨하고 저하고 얼굴이 닮았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영화 어허. 보시면 비슷합니다. 최채무시네요. 네. 아하.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해병대 출신이시고 그래서 어릴 때 꿈이 가수였기도 하지만 정말 그 여러 가지 일들이 해병대 전우애들이 하는 아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일대로 가장 앞장서시는 분이어서 박수를 받는 그런 배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채무 씨가요, 뭐 연기 내공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 들으셔서 음반을 27장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탄탄한 실력 갖춘 임채무 씨의 영원한 콤비가 있으시다고요, 박성매 변호사님. 바로 데뷔 50년 차 배우 김상환 씨입니다. 오. 임채무 씨와 김상환 씨는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두 분 다 배우로서 최전성기를 누리다가 트로트 가수에 도전하면서 제2막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도 그중 하나인데 나이도 비슷하시네요, 연세도. 그렇습니다.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임채무 씨는 김상환 씨를 상당히 칭찬합니다. 어허. 김상환을 볼 때마다 소외감을 느낀다. 잘생긴 데다가 노래까지 잘하기 때문이다. 어허. 진짜 연기도 잘하면서 노래도 잘하는 게 쉽지 않은데 네. 김상환 씨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잘해낸다고 아하.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꽃중년이 요즘 대세잖아요. 두 분의 노래 실력 한번 확인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손박자는 진짜 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래하면서 특히 노래하면서 이 손박자를 한다 그러는 건 어떻게 해보세요. 어떻게?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봉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김성환 씨의 저 손박자 저도 옛날에 뭐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네, 해봤습니다만 김 팀장님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어렵네요. 예. 저 김성환 씨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네. 배웠다고 하는데 이게 박자 맞추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잘하시는데 저분들이 71세, 72세라고 하니까 너무나 젊어 보입니다. 아하. 그 옛날에는 아마 연기도 하고 노래하는 분들이 적었었는데 최근 후배들이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요즘 후배들은 재주가 많대요. 노래도 잘하고 잘생겼고 뭐 네. 또 연기도 잘하니까 좀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그래도 갱년기를 느끼지 않고 아하. 재밌게 노래하고 이렇게 연기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엔 너무나 훈훈하고 참 너무 멋져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두 분 다 배우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금 각자 다른 영역에서 좀 빛을 발하고 있다면서요, 최정아 기자님. 네, 방금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두 분 다 음색이 굉장히 좋고 그렇죠. 노래 실력도 출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이라는 분야에서 두 분 다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하. 일단 임채무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27장의 앨범을 발표한 가수이기도 한데 가사를 직접 써서 부르는 부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저작권료가 많게는 90만 원까지도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해요. 그가 작사한 곡 중에 9988 내 인생이라는 곡이 히트를 했는데 어허.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가요계에서 뭐랄까 행사가 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9,000원 뭐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다라면서 자랑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또 김성환 씨 또한 굉장히 많이 앨범을 발표한 가수예요, 사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유명 가수들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 네. 박동진 선생 등에게 이렇게 판소리 명창에게 노래를 배워서 이렇게 노래를 잘한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성환 씨와 임채무 씨, 특히 김성환 씨의 남다른 노래 실력에요. 트로트 대가들도 아주 엄지척을 내세운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러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제목은 묻지 마세요인데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접수한 곡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게 엄청나게 유명한 곡이에요. 어허. 그냥 김성환 씨가 불렀다는 거 모르셨을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하. 김성환 씨가 불렀는데 저 곡이 김성환 씨를 찾아가게 된 스토리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저 곡이 누가 취입을 했냐면 진성 씨라고 하죠. 안동역에서. 네네네. 안동역에서 부르는 진성 씨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원래 저 노래를 부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김성환 씨하고 진성 씨는 고향이 같아요. 그래서 형 동생 하신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진성 씨한테 어떤 작곡가가 와서 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진성 씨가 보니까 이거는 한 10년 있어야 10년 후에나 대박 날 것 같다 하면서 안 불렀다는 그러면서 장난스럽게 사투리로 불렀다는 겁니다. 아하. 그럼 나중에 그러면서 김성환 씨를 만나 형 이거 내가 사투리로 불렀는데 형이 이걸 표준어로 부르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김성환 씨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걸 받아서 김성환 씨가 불렀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아하. 일반인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지나가면서 김성환 씨가 부르는 가수인지는 모를 수 있지만 이 노래는 고속도로 가면 휴게소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인기를 누리게 됐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김성환 씨 보세요. 선 굵네요, 진짜. 이 얼굴의 윤곽이나 이목구비가 선이 쫙쫙 굵어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김성환 씨와 진성 씨의 그러면 인연이 상당히 오래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성 씨가 김성환 씨와의 특별한 인연을 공개했습니다. 진성 씨는 자신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맬 때 김성환 씨가 숱하게 병원을 찾아왔답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이 A 병원보다는 B 병원이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다 준비해뒀어. 라면서 그렇게 신경을 써줬고 가끔씩 용돈도 건네줬다고 하는데 어허. 진성 씨는 심지어 김성환 씨를 가리켜 내 인생의 길라잡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30년 전에는 김성환 씨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인기 코너에 내 노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성 씨가 CD가 나오면 불쌍한 표정으로 김성환 씨를 찾아갔다고 하는데 김성환 씨는 이렇게 찾아온 진성 씨의 마음을 빠르게 눈치챘다고 합니다. 이야, 출중한 연기 실력에 노래 실력까지. 아니 그러면 뭐
만능 엔터테인, 원조 만능 엔터테이너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정확합니다. 1969년도에 김성환 씨는 약장수 흉내로 약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야. 탤런트 공채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야. 이 어린 시절에 목격했었던 이 여객선의 약장수의 구수한 입담이 생각이 나서 그걸 똑같이 따라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합격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이분의 끼를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또 탤런트 이순재 씨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공채 심사위원이었던 이순재 씨가 에너지 넘치는 이 김성환 씨의 이 남다른 재능을 눈여겨봤고 아하. 그를 배우의 길로 이끌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김성환 씨 같은 경우는 각종 드라마에서 감초 역할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그렇죠. 받았어요. 특히나 이 배우들 중에서 팔도 사투리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김성환밖에 없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오.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쉰이 넘은 나이에는 또 대학생, 네 이제 또 학생 생활까지 오. 하면서 네, 만학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멋집니다, 했습니다. 진짜. 그런데 김성환 씨 인생에서 잊지 못할 사건이 있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미사라는 동료 미사 있었어요. 연속극이 있었는데 정윤희 씨하고 같이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다른 분은 나오지도 않고 나하고 정윤희 씨만 둘이 대사가 3일치를 내가 다 해야 돼. 다 혼자. 걱정이 돼가지고 다시 살살 들어갔는데 완전히 초상집도 그런 초상집이었어.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화장실에 딱 앉아 있는데 밑에가 보이는 화장실이에요. 그 연출 오시는 분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쓰신 거예요. 그 대본을 말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 다 써가지고 들고 뭐 이건 뭐 LP를 뭐 했냐 이거 어떻게 다 했냐 이거 귀신도 못 된다. 그래 보고 만드는구나. 딱 나와서 녹화를 하는데 드라마는요. 보고 할 수가 없어요. 정윤희 씨는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를 보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심리적으로 안정되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요즘 드라마 현장과는 사뭇 다른 70년대 드라마 이 촬영 현장에선 저랬나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이분이 비중 있는 머슴 역할을 하신 건 김성환 씨가 정윤희 씨는 잘 아시면 트로이카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유명한 네. 배우인데 두 사람의 이 장면만 나오는데 예전에는 쪽대본이라고 그래서 바로 그 촬영하고 있는 대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6권 분량인데 3권이 먼저 나왔는데 그게 그 전날 나왔다는 거예요. 전날 대본 3권 주고 이거 외워서 하라 그러면 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3권은 또 전반부 촬영하고 있는데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외울 수 있는 생각이 도저히 안 드는 거죠. 대본 3권은. 그것도 이 김성환 씨하고 정윤희 씨 두 분만 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망을 간 건데 네. 화장실에 숨어 있으니까 결국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정말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드라마 그러니까요. 찍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열심히 버티고 오신 걸 보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걸 이뤘는데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김성환 씨가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내게는 성이 다른 3명의 어머니가 계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그 어머니가요, 일단 낳아주신 어머니, 네. 그리고 키워주신 어머니, 아하. 장모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성환 씨가 또 그 아내에 대한 사랑꾼의 면모도 보여줬는데 네.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성환 씨가 원래 그 어머니가 8남매를 낳고 돌아가셨대요. 아. 그러면서 새 어머니가 오셨고 8남매를 정말 지극정성 키워주셨다고 하는데 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막 연애도 하고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아내를 만났는데 내가 8남매다라고 하면은 아내가 거절할 것 같아서 3남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고 결혼에 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이 행복한 삶을 받쳐주는 요소는 뭘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 김성환 씨의 아버지가 글자를 모르는 분이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배움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께서 약주를 한 잔 드시면 얼큰하게 취해서 김성환 씨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쓰잘데기 있는 놈이 돼야 한다. 그래서 김성환 씨가 이 정말 쓰임새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계속했다. 쓸모없는 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버님의 가르침을 진짜 잘 실천해 오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앞으로의 삶에도 탄탄대로 거두시길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